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의사와 한의사와 의사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이비인후과의 조재훈입니다. 갑산 한의원의 이상권이라고 합니다. 네, 두 분이 국내 비염이라면 정말로 환자도 많이 보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소문도 많이 나셔서 제가 직접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한의학적으로. 본래 비염을 한의학에서는 감기와 비염은 다르지 않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비염이 걸리면 대부분 이게 감기 후유증으로 온다. 감기가 걸리는 것이 대부분 우리 한의학에서는 폐가 기능이 떨어지거나 냉하면서 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폐를 따뜻하게 하거나 네네. 그렇게 하는 치료법을 많이 썼죠. 네. 자, 이게 의학적으로 비염 원인이 뭡니까? 의학적으로도 비염의 급성비염의 원인은 바이러스입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가장 네네. 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살짝 세균도 감기의 원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거고요. 그러면 주로 감기의 90% 원인이 바이러스고, 네. 그럼 감기 때문에 비염이 생긴다. 또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바이러스가 네. 일반적인 네. 급성 비염의 원인이다. 그거는 뭐 맞는 말입니다. 야, 그럼 급성비염에서 만성형으로 또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감기의 원인입니까? 그때는 좀 달라집니다. 달라집니까? 네. 네네. 그때는 네네. 주로 만성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그때는 그렇습니까? 꼭 그 원인은 아닙니다. 자, 그럼 만성비염 넘어가는 거는 그것도 감기의 부작용입니까? 보통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외한 소결이라 그러는데 네네. 찬 기운이 들어오면 그것에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열을 내거나 방어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2차적으로 감염이 되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만성비염으로 빠진다고 이렇게 한의학에서는 설명을 많이 해놨죠. 네네. 자, 만성비염. 아무튼 이게 일반인들이 사실은 급성비염, 또 만성비염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의학적으로 만성, 급성, 요거 좀 차이가 있습니까, 증상이? 네. 네네.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 제일 네네. 명확한 거는 말 그대로 만성이다 그러면은 의학적으로는 적어도 3개월 이상 비염 증상이 계속될 때를 만성 비염이라고 그러고요. 반면에 급성 비염은 대부분 2주 안에 끝나는 걸 급성 비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원장님, 그러면서 좀 콧물이 많이 생기면 또 뭐 뒤로 넘어가서 뭐 또 기침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걸 후비루라고 보통 후비루.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선조임금이 그 병을 굉장히 오랫동안 앓으셨거든요. 네. 선조임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기가 끝났는데 자꾸 코가 뒤로 넘어가면서 기침이 나면서 그다음 목에 이물감이 생기면서 그다음 본인 목이 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지금 증상을 보면 거의 비슷한 증상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허준이라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어떤 뭐 한의학의 유명한 동의보감을 지으신 네. 분이 처방을 내렸는데 청금 강화탕이라는 처방을 내렸고 그다음에 그것 말고도 네. 이제 특별하게 한 가지 약을 추천을 했어요. 뭐냐면 뽕의 껍질, 네. 삼백피라고 해서 뽕 네. 껍질을 이 물에 담가서 오. 볶아서 먹었는데 그걸 이제 굉장히 많이 드시고 좋아지셨다. 그럼 의학적으로 후비로 그러면 굉장히 많이 알려진 질환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네. 특히 비염에서 후비루 증상은 굉장히 흔한 증상인데요. 비염에서 물론 코가 막히고 콧물이 앞으로 흐르고 재채기하고 이런 증상이 흔하지만 후비루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약에 가장 안 듣는 증상이에요. 후비루가요. 아니, 약에 듣는 데잖아요. 섬뜩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다 잘 안 들어요. 안 잘 안 듣는데 들었습니다. 힘들긴 한데 아. 그래도 몇 가지 잘 듣는 처방이 조금씩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죠. 굉장히 제일 어려운 처방이고 제일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에요. 엄청 솔직하세요. 자, 우선 이번 의학적으로 먼저 치료를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항생제를 저희들 많이 썼었거든요. 그런데 네네. 이제 항생제가 감기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항생제 치료하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막 발표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못 쓰게 하고 못 쓰게 사실은 하고. 그게 맞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네. 저희들도 이제 항생제를 쓰는 거는 많이 줄였고요. 네네. 열이 나고 아프면은 이제 해열 진통제 쓰고요. 네. 그 다음에 비염약을 가끔씩 써요. 한약적인 치료 얘기 들어보고 저희 하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이제 환기하고 배설하는 걸 위주로 합니다. 코라는 것이 사실은 열린 구멍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창문 열듯이 열어야 되거든요. 열면 자연이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습도 온도를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약물을 쓰더라도 신유화라는 약을 주로 쓰는데 신유화는 뭐냐 하면 목련꽃 봉오리예요. 목련꽃 봉오리는 보통 이 꽃이 떨어지면서부터 봉오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해 그 다음 해에 이게 다시 꽃을 피우거든요. 오랫동안 피려고 하는 힘들을 우리가 이제 농축했던 힘들을 빌려서 코에 약으로 쓰면 콧구멍을 잘 뚫어주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침을 쓸 때도 우리가 이제 합곡이라든지 앵문이라든지 이런 침을 쓰는데, 합곡해를 찌르면 콧구멍이 이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콧구멍을 확 뚫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고. 여기에다가 예, 예. 이거는 소화가 안 될 때 누르는 건데. 예, 그런데 골짜기 사이에서 바람이 일어서 그게 이 머리라는 산으로 올라가서 콧구멍을 틔워준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아, 그래요? 그럼 우리가 막 눌러도 코가 물론 침을 놓는 게 제일 좋지만, 아, 네네. 이렇게 자극을 해도 좋겠죠. 네. 그리고 여기는 또 앵문이라는 혈이 있어요. 앵문이라는 혈은 이제 뭘 또 배우려고 하세요? 의사분이. 앵문은 이제 코에 우리가 배설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액이 나와서, 점액이 나와서 이물질을 잘 배설을 시켜야 되는데, 앵문을 찌르면 액이 잘 나와서 코가 시원하게 배설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 도운다, 이렇게 해서 환기 배설하는 약물들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염에 대한 평소 예방법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한데요. 감기가 안 걸리는 게 뭐 급성 위험성 가장 중요하니까요. 겨울철에 많이 모여 있는 곳 안 가시는 게 좋고, 마스크 쓰시는 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요즘 뭐 네, 마스크 그렇죠. 요즘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나서 감기 환자가 부쩍 줄었어요. 아니 그 여름에도 감기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름에 도는 바이러스들도 있는데 종류가 약간 다르긴 하고요. 네. 그래도 마스크 쓰시면 많이 도움되고, 손발, 주로 손발에 묻혀서, 손에 묻어서 또 코로 가는 거거든요. 네. 손 깨끗이 씻으시면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자면, 네. 이제 생강하고 대추를 집에서 끓여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생강은 맵기 때문에 폐를 따뜻하게 해주고, 대추는 안에 진액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진액이 코 안에 들어와서 점액을 보태주는 역할을 같이 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돌발 질문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 치료 기간과 치료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요, 되게? 급성비염에서요. 급성비염, 치료비염은 사실은 쌉니다. 쌉니까? 네, 한 1, 2만 원 내외? 아, 병원비까지 다 해가지고 한 번 오실 때 한 1, 2만 원 내외. 급성 비염일 경우에는 저희들도 사실 그 의료보험 약물들이 있거든요. 아, 있습니까? 그건 간단한 약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사실 거의 비용이 안 드는 경우가 많고, 어. 그 대신 이제 만성 비염이 돼서 이제 잘 안 낫는 경우, 네네. 그럴 경우는 이제 한약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뭐 그때는 한약하고 침을 한다면 보통 한 1회 비용이 한 20만 원 가까이 드니까, 만성 때 예, 조금 한 달치 20일 정도 20일. 비용이죠. 네. 그런데 치료는 보통 뭐 사람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맞아요.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는 힘든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